저희들의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12년 동안 탈북자와의 회견, 위성사진과 자료조사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연구하여 16개 보고서를 발행해온 단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 2달 전에 북한인권위원회는 함경북도 정진에 위치한 25호 정치범 관리소가 2배로 확장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47개 회원국을 포함한 제22차 UN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요인을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UN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 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UN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차별 철폐에 관한 UN 협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요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정권 하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세 번째 핵실험,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형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강성대국을 이룬다고 했지만 북한의 권력 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북한 당국의 무책임하고 분별 없는 성명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미화 17억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1,900만 명 주민이 2년 동안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북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약 200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12년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인권 단합국가로 또다시 한번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한 인권 요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는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 탄압과 인권 요인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패는 처참합니다. 15만 명에서 20여만 명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22호 관리소에 1만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 성분 또는 출신 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 제도도 계급을 가리키며 같은 북한 주민들끼리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 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역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51개 분류는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합니다. 저희 북한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그 보고서에 의하면 2,400만 명 북한 인구 중 핵심 계층 28%, 동역 계층 45%, 적대 계층 27%를 차지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악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수키 다르스만과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들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해 바깥 세력으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본부를 둔 이럴미디아라는 단체에 의하면 최근 북한 사람들도 특히 외국 라디오 방송이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DVD, CD롬과 USB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바깥 세계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사실 정보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인권 유린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무조건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김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열흘 후에 박근혜 대통령 각각께서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셔서 소울 프로세스를 제안하실 예정입니다. 소울 프로세스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너무나 중요한 북핵 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 그리고 또 저탄소 녹색 성장, 아니면 원자력과 같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여기면서도 계속 북한 인권 이슈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계속 아주 중요한 이슈로 계속 여겼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요. 2008년, 2012년도에 두 번이나 연장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또 한국에 위치한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을 도우려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 정부 쪽의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을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여야당이 합의를 하여 북한의 인권 이슈를 인류의 보편적인 이슈로 생각하여 북한 인권법을 좀 통과시켰으면 저희 바람이지만 정권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일가는 사악한 인권 요인 때문에 국제사회 비판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과 경제 위기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